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엄청나게 추운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추운지 몰라. 오늘도 구독, 공유,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호주 수상과 각 정부의 총리들, 그리고 두 테리토리, 노던 테리토리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탈 테리토리, 여기는 이제 총리가 없고 대빵 장관, 치프 미니스터 이렇게 있죠. 선임 장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것들이 다 모이는 내셔널 캐비넷 미팅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큰 정책을 결정하고 회의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임대주택 대란을 비롯한 주택 분야, 이게 회의의 이제 주 내용이었습니다. 회의 이후에 나름 큰 결정을 안소니가 발표하였습니다. 호주 연방정부는 3빌리언 달러를 투입하여서 지금의 주택 위기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5년 동안 12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 기존의 계획이 100만 채였는데 거기다가 20만 채를 더해서 공급하겠다, 이 말입니다. 3밀리언 달러 추가되는 자금은 각 주정부가 설정된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을 하면, 그러니까 달성 못하면 상관없고 달성하면 주택 한 채당 15,000불씩 인센티브를 그 주정부에 제공한다. 그 용도로 쓰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각 주정부가 15,000불 받아서 어떻게 쓸지는 지들 마음입니다. 국토개발청사진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내셔널 플래닝 리폼 블루프린트 청사진이죠. 새로 설정하기로 결정도 하였답니다. 이 청사진은 개발 계획과 토지 용도 설정, 토지 개발 허가 뭐 등등 이렇게 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 행정을 제공하는 데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거를 다시 조정하여서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공급을 더 쉽고 빠르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신도시 위주의 토지 공급도 뭐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주거가 형성된 지역, 뭐 학교나 교통시설, 편의시설이 다 들어찬 지역에 대해서도 중고밀도 주택 승인을 더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의 특성상 어제 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각 주정부마다 뭐 타운하우스니 아파트 위주의 개발 허가는 되게 잘 내줄 것 같다. 그래야지 몇 채 이렇게 설정된 목표를 도달하는데 굉장히 쉽게 될 것이고, 그래야 돈도 더 받아낼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 신도시에다가 아파트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노릇이니까 신도시 말고 안쪽으로 들어온 주거지역에 대해서 아파트나 뭐 타운하우스나 이런 거 허가가 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신도시 지역을 더 넓혀 나가는 방법도 분명히 뭐 있겠지만은,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하려면 도로망도 다시 깔아야 되고 또 철도망도 또 다시 깔아야 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 뭐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 시간도 엄청나게 걸릴 거고 5년 안에 목표된 수량을 채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신도시 위주 토지 공급보다는 뭐 이미 형성된 주거지역에 좀이라도 빈 땅이 있으면 거기 뭐 좀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짓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편 녹색당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세입자 권리를 더 보장한다, 뭐 이런 내용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는 했었죠. 어제 안 그래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퇴거 조치에 대해서, 그리고 임대료 올려받는 거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서로 얘기해서 서로 동의했습니다. 뭐 연방정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주정부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취해 왔기 때문에 어제 뭐 캐비넷 미팅에서 뭐 이걸 확 지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정부가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녹색당에서는 논평을 뭐 뻔한 내용을 냈습니다. 아이 그래 좋은데 뭐 더 주택 공급 좋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당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다, 이러면서 평가절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토목 뭐 업체나 건설업
업계 뭐 이런 데 있는 전문가들 얘기를 제가 어제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전에 5년에 100만 채 공급하겠다는 것도 진짜 정부에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 총동원하고 국가가 뭐 하여튼 뭐 삽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총동원하면 혹시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거기 100만 채에서 120만 채 되면 뭐 당연히 못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재료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현실성 있는 대안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부 애들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 이렇게 돈을 더 넣네 마네 결정 실컷 해놓고 결과적으로 결과물은 뭐 몇 년에 한 열 몇 채 이렇게 공급되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들 얘기로는 뭐 땅 개발하는데 돈을 투자해가지고 집 짓는 거는 알아서 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도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저 몇 빌리언 된 돈이 뭐 지들이 집 지어서 우리한테 준다는 의미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거 보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 정치하는 애들 또 어디서 많이 받아 처먹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되겠구나. 이런 비아냥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빅토리아 주정부 같은 경우는 부채도 부채고 부채에 대한 이자 갚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는 상황입니다. 그 덕에 신규 주택에 대해서 10,000불씩 주던 그란트 있지 않습니까? 현금 빡빡 꽂아 줬잖아요. 지방지역은 20,000불, 메트로 지역은 10,000불 이렇게 줬었는데 그것도 그만 줄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다니엘은 아까 그 한 채당 15,000불 준다는데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쓸까요? 빚 갚는 데 쓸 겁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없어요. 뭐 빚 갚으면 좋지. 아, 당연히 좋죠. 이러 갚으나 저러 갚으나 갚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그 빚이 왜 생겼는지 그 생긴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싫다는 거죠, 제 말은. 여튼 어제부터 보도 듣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에 안소니 알바니지 수상이랑 피터 더튼이랑 해서 연방의회 정치인들에 대한 여론조사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빅토리아주 정치인 여론조사도 간략하게 한번 적어봅니다. 2달 전하고 비교하여서 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은 41%에서 39%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보수연합은 노동당 하락세 2%를 그대로 받아서 지난 2개월 전에 26%에서 28%로 상승하였습니다. 보수연합이 오랜만에 상승을 기록하였지만 지난 총선 때 지지율 34%와 비교하면 아직도 저조 아래서 헤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당은 13%, 무소속도 13%, 그리고 아다, 소수 여당이죠. 얘들은 7% 지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주 총리 선호도에서도 이런 기류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에 대한 1대1 선호도, 그러니까 다니엘 앤드류스랑 존 페슈토 1대1 선호도에서 다니엘이 49%, 2달 전 49%에서 44%, 5%나 떨어져서 지난 2년 동안 최저를 기록하였고 반대편 존 페슈토는 26%에서 29%로 3%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응답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니엘이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지를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잘해서 그런 것이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니엘이 못해서 그런 것이고 입장을 바꾼 사람들도 다니엘이 이래서 그런 것이고 저래서 그런 것이다, 이래 말했다는 겁니다. 쭉 보다가 그나마 좀 재밌다 싶은 거 2개 질문을 갖고 와서 한번 봤습니다. 최근 다니엘이 전격적으로 취소해버린 영연방 게임에 대해서 다니엘의 결정이 뭐 좋았다, 그러니까 서포트한다, 이런 거는 35%, 아니다, 그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은 39%였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거 질문 잘못된 거 아니냐, 저도 다니엘이 취소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어떻게 계속 이어나갑니까? 고집 피울 일은 아니죠. 취소한 거 자체에 대해서는 좋다, 잘했다. 다만 그럴 거 뻔히 알면서 왜 한다고 설쳤냐,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질문이 아니야, 이렇게 묻지 않고서 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 또.
생각을 해봤더니 가능한 질문이 그게 있겠네요. 하지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 했는데 입말을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물어봤었어야지. 하여튼 뭐 그다음 또 질문 하나가 있는데 새로 지어지는 집에 대해서 가스 연결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30%, 잘못했다는 응답이 44%로 집계되었습니다.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호주 사람들 그렇잖아요. 바베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 같이 추울 때 뭐 히터 이거 돌리려면 가스가 더 낫죠 실은. 또 전기세를 그러면 뭐 엄청나게 싸게 해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요즘에 경기도 좋고 뭐 이러면야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잘했다는 응답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이 살기 빡신데 이게 뭔 말이냐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게 당연하죠. 지지율이 뭐 조금 떨어졌다, 뭐 2% 떨어졌다, 5% 떨어졌다, 아무 소용없다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얘가 지가 직접 지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다음에 또 투표하면 또 노동당이 이길 거고, 만약에 이 인간이 그때도 노동당 당수로 있다 그러면 또 총리 해먹을 겁니다. 뭔가 대안이 있어야 이 인간을 끌어낼 텐데 대안이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보수 연합을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기도 합니다. 더 삽질칠 것 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걔들을 뽑아주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계속 노동당이 집권하지 않겠나. 아주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자만하겠죠. 이제 개판 치겠지. 더 개판 쳐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살림살이가 쪼들어들고 이러니까 상점에서는 좀 뚜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까 ABC의 어떤 기사 보니까 남호주의 어떤 뭐 시골 마을에 있는 가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대놓고 훔쳐간답니다. 어? 사장이 거기 뭐 사진 찍힌 거 이렇게 붙여놓고, 이 사람들이 뭐 좀 도둑질을 했네 마네 이렇게 붙여놓고 교회가 들어와서 그냥 또 훔쳐간대요. 뭐 어떡할까요? 답이 없답니다 이게. 여튼 그 상황인데, 우러스가 이번에 새로운 감지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일단 뉴사우스웨일즈주랑 빅토리아주 해서 6군데 매장 지정해가지고 시범 운영해보고 별 문제 없으면 그대로 도입할 거라고 하는데, 뭐 지들 말로는 절도를 방지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 근무자들, 일하는 사람들하고 손님들하고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 쭉 적힌 거를 뭐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100% 이해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한 만큼 일단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자율 계산대가 있어요. 제가 물건을 딱 샀어요. 사가지고 자율 계산대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무슨 스캐너 같은 게 저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표가 딱 달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여기 붉은색으로 일단 지정이 된답니다. 붉은색.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하나 하잖아요. 그리고 다 끝났어, 계산이. 들고 들어간 거. 그럼 여기 초록색으로 딱 변합니다. 그럼 계산이 끝났구나. 그러면 그 자율 계산대 나가는 출구 쪽에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초록색이 나가니까 게이트가 열리고 이 초록색이 나간답니다.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럼 또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빠져나가면 저한테 달려있던 그 초록색 인식표가 딱 사라진다고 합니다. 계산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는 따로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과를 사도 키로당 싼 거, 키로당 비싼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싼 거 이만큼 사가지고 무게 잴 때 키로당 싼 거 딱 눌러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제가 해봤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더 좋은 거 가져가고 한대요, 사람들이.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따지나? 제가 이거 이래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자율 계산대 없애면 안 되나? 그냥 직원들 좀 더 고용해서 직원들이 거기 서서 이렇게 계산하고 하면 뭐 어차피 이거하고 비슷한 효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쓰면 또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러면 손님들한테 전가된다고 하는데, 아니 결국 따지고 보면 사람 안 쓰고 안 쓰고 안 쓰다 보면 이제 사람들 뭐 어차피 다 일자리 다 잃고 뭐 다 실업자 될 텐데, 그럼 어차피 가서 쇼핑도 못 하잖아. 물론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렇게 너무 자동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사람들을 적게 쓰고 하는 건 뭐 저는 솔직히 약간 반대의 입장입니다. 자율계산대 그냥 없애도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휴일 논쟁. 마틸다가 월드컵을 우승하면
임시 공휴일을 지정 한 해 만에 시큰 떠들었는데 아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호주와 잉글랜드 월드컵 4강전 경기에서 호주가 3대1로 졌고, 토요일에 이제 3, 4위전에 스웨덴 상대로 이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저는 근무한다고 경기를 못 봤으니까 뭐라 할 말은 없고, 경기 본 사람들 이야기로는 꽤 재밌는 경기였다고 합니다. 뭐 마틸다가 이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 여튼 뭐 축하합니다. 하여튼 어제 문제는 뭐냐, 경기는 졌고 응원 문화도 졌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멜번에서는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모여서 때로 응원을 했는데, 물론 뭐 대부분 응원 인파는 질서 유지가 되었지만 어제 페더레이션 광장은 완전 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하고 경비하고 이렇게 임시 펜스를 치고 질서 유지에 힘을 쏟아붓고 했죠. 또 입장하는 사람들 이쪽에 앉으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가족석 따로 배치하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 가방 이렇게 들춰내서 혹시 위험한 거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보고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늘 아시겠지만 이 사고 뭉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 뭔가 사고 칠 거리를 찾아댕기 하여튼 펜스를 무너뜨리고 응원 장소에 들어가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 금지된 그 플레어 있잖아요, 불 붙이는 거, 그 나 살려주세요 할 때 쓰는 거, 그거 불 붙여가지고 막 이게 눈이 굉장히 아파요. 위험하고 또 불이 튀면요 화상 입어요. 근데 이걸 또 던지대, 이걸 사람들 서 있는데 그냥 막 무작위로 던졌대. 이 미친, 이게 경기 시작 전부터 이랬답니다. 그래서 급기야 현장 질서 맡고 있던 경찰하고 경비는 뭐 가족들 단위로 온 사람들한테 에이미 파크로 빨리 이동해서 봐라, 여기 위험하다, 이렇게 대령 안내를 하기도 했답니다. 통제가 불능이었다 이 소리지. 그래서 이 또라이들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는데 뭐 역부족이었고 숫자가 안 되니까 현장 CCTV 확보해서 이제 사고 뭉치들 식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놈들 어떻게 식별해서 어떻게 처벌할지 의문입니다. 처음에 이 뉴스 보고 한 뭐 열댓 명 그랬나 보다 싶었는데, 아까 그 장소에 있던 현장 목격자들 제보해 주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 아줌마 기분으로는 수천 명이 다 똑같은 새끼들이었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하여튼 뭐 완전 개판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경기 시작에서 어떻게 안정이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동점골 넣었을 때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1대1 됐을 때 그때부터 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화상도 입었고 옷이 타버리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고 합니다. 모처럼 그 여자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가면서 여성 스포츠에 대한 인기, 그리고 축구에 대한 인기, 이런 게 막 오르는구나 막 이랬었는데, 이것들 꼴하지 마요. 스포츠 시티라는 멜번에서 이런 사고만 찾아다니는 이 사고 뭉치들, 이런 것들 스포츠 문화를 완전 저 뒤쪽으로 후퇴시켜버리는 이런 행태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잡아가지고 뭐 깜빵이야 못 넣겠지만 벌금 엄청나게 때려야 됩니다. 뭐 그래가지고 빚 갚는 데 쓰든가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 벌금을 하여튼 엄청나게 때려서 벌금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부탁 하나 드립니다. 공유 다른 사람들한테 좀 보여줍시다. 뭐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호주 살면서 아예 뉴스 저 좀 묻어놓고 살고 계신 분 많은데 뭐 이 정도 아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